아니, 수학 공부는 대체 왜 하는 거지? 어디다 쓰려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하면 될 줄 아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교양 있는 모든 걸, 모던걸 교양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학은 쓸데없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창 수학 공부하기 싫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뭔가 수학 지식 자체를 살면서 쓰기 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훈련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서는 좀 재밌어졌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살면서 수학을 쓴 적도 없고 득을 본 적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 여전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근데 유튜브는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영상을 어떻게 추천해 주는 거지? 로봇이랑 자율자동차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시리, 빅스비는 내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는 거지? 시리야, 안 그래? 제가 옳은 말을 할 때도 있군요. 즉,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AI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지에 대한 물음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방금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의문에 대한 답을 모두 수학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닉 폴슨, 제임스 스컷의 수학의 쓸모라는 책으로 AI 시대에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AI 시대의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가 오늘 수학에 대한 책을 소개해드린다고 하면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어렸을 때 수학 문제 풀던 게 생각나면서요. 그런데 이 책에는 어려운 수학 공식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수학 공식이 아니라 주로 확률, 통계와 같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 개념들이 어떻게 넷플릭스, 알렉사, 스포티파이, 자율자동차와 같은 AI 기술에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제가 예전에 기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책과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책은 요즘 AI 기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뉴턴, 나이팅게일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어떻게 역사적인 순간에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AI 시대에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에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재미있게 읽은 이유는 제가 며칠 전에 했던 재미있는 경험 때문이었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상점에서 그림을 결제하기 위해 밤에 핸드폰으로 카드 결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카드 결제를 하자마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모던카드입니다. 네, 방금 의심스러운 해외 결제건이 발생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본인이 결제하신 거 맞으신가요? 아, 네. 네, 그럼 정상 결제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 진짜 놀라고 감동받았어요. 카드사에서 제가 밤늦은 시간에 해외에서 결제를 하니까 혹시 이게 사기건인가 싶어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건 거죠. 카드사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에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많은 결제건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딱 제 건을 이렇게 짚어서 확인 전화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책에서 그 방법을 찾았는데요. 바로 대용량 데이터 집합에서 원래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것을 추적하는 원리였습니다. 제가 낮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거나 저녁에 인터넷에서 생필품을 사는 건 데이터로 보았을 때 이상하지 않지만 갑자기 두바이에서 차를 산다든지 러시아에서 아이폰을 산다는 건 이상한 데이터인 거죠. 그리고 카드사에서는 저와 같은 개인이 밤에 파리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모니터링 하시는 분께 알람이 간 것 같아요. 와, 정말 기술 발전이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래도 수학이 쓸데없다고 생각하실 건가요? 이외에도 이 책은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을 조건부 확률로 설명하고 페이스북에서 친구의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을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한 패턴화로 설명하고 자율주행 원격 진료를 베이즈 규칙으로 설명하며 코딩을 가능하게 하고 애플의 시리, 삼성의 빅스비, 구글의 알렉사를 가능하게 한 자연 언어 혁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AI가 다 할 테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근데 그럼 사람은 없어지고 로봇의 세계가 되는 거 아니야? 이 책은 이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면 같은 문제라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답을 찾지 못한, 그러니까 아직 결론 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 책은 디스포스포네이트라는 골다공증약이 식도암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연구를 예로 드는데요. 한 연구그룹은 상관성이 있다고 발표했고 한 연구그룹은 상관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학은 정답이 하나여야 하는데 왜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밤낮 없이 연구한 결과일 텐데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두 집단이 연구에 필요한 과정을 다르게 했기 때문이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한 연구 집단은 그 골다공증약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 중에서 식도암에 걸릴 확률을 보았고, 다른 연구 집단은 식도암에 걸린 사람 중에서 그 골다공증약을 먹은 사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세상에는 이 둘 중 어떤 가정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AI 기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만약에 AI가 가정을 한다면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책은 AI 시대에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며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다음 혁신은 의료 분야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원격 진료나 AI 진료가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이 분야는 의사의 활동 범위를 확장시킬 뿐더러 환자들도 많은 이득을 볼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며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닉 폴슨과 제임스 스컷의 수학의 쓸모라는 책으로 AI 시대에서 수학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사람의 중요성, 그리고 저자가 앞으로 유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 책에 더 재미있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오늘도 교양 있는 하루 보내세요.